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자. 여기가 이제 안에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막 휑하잖아. 근데 나는 사실 이거 가지고 막 마음이 아프거나 이러진 않는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선생님 옛날에 맨 처음에 고3 수업 할 때도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 그쵸? 그러던 게 나중에는 이제 막 점점 늘어서 막 30명 가까이 듣고 막 이랬었는데 뭐 지금이야 뭐 너희들이 원래 우리 학년 고3이 숫자가 적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들 이제 빠져나가는 분위기고 이렇단 말이지. 근데 너희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내가 너네한테 더 집중해서 잘해줄게. 사람 숫자가 적다고 대충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그 약간 교재로 만들어서 주는 건 너희가 처음이기도 한데 이 교재 들고서 나갔어. 그게 좀 약간 빡치긴 하는데 진작에 얘기하든가 교재 왜 가져가는 거야. 아이고 다른 학원이 막 거기서 뭐 했어 이러면서 물어본 다음에 보여주면 좀 빡친단 말이야. 문제 있다고. 약간 원장님 물어볼 것 같은데. 이상하죠, 속상. 은교에서 나중에 물어봐. 그냥 그런 거 물어봐. 진짜. 나 그런 사람이라서. 일단 그리고 좀 만약에 나를 믿어준다면 여기 있는 문제들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수능에 진짜 도움이 될 것이야. 진심이야. 좀 괜찮은 문제들만 엄선한 거야. 연습이 안 되고 막고 있어요. 근데 맞아야 이제 체력이 길러지는 거지. 뭐 어쩌겠어. 수능 때 맞는 거, 수능 때 맞아서 아파서 덕다운 되는 것보다 낫잖아. 맞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물론 너희 중에도 나도 그만 다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돼. 아니 그 학원은 자기 자유니까 돈을 내고 다니는 거니까. 학교는 의무인데 여기는 너한테 권리가 있는 거잖아. 물론 나한테 예의 없게 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다닌다 말다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명준이 막 안 키워준다고 막 뭐라 하고 이럴 권리는 없는 거지. 오늘 안 자고 명준이 제때 왔어. 명준이 제때 왔는데 내가 늦게 시작해서 미안해. 그리고 학생회가 남학생인데 막 울면서 얘기하기가 어쩔 수 없었어. 오는데 아침마다 수업하러 가야 돼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 진짜. 좀만 이해해 줘. 우리 이거 열심히 풀고 내일 이제 구물을 보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낼게. 대신에 내가 보충을 몇 번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보충 언제 할 거냐면 애들 중간고사 끝나는 날이 목요일이 대부분 끝나. 그럼 목요일날은 안 올 거 아니야 애들이 수업을. 그치? 그때 이제 보충을 좀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최대한 열심히 해주도록 할게. 그리고 고3 모의고사 보는 것도 인원이 적으니까 솔직히 실무를 하는 건 학원이 무조건 손해거든. 모의고사 사고 감독관 배치하고 등등등 하면은 너네가 인당 한 80만 원씩 내야 돼. 막 이런 식이야. 근데 80만 원이 뭐야? 근데 당연히 그런 거 안 할 거고 작년에 받았던 정도 비용만 조금만 받을 거야. 작년도 조금만 받았어. 한 사람당. 진짜야 용준아. 그러니까 너네는 해줄 수 있는 걸 내가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혹시 주변에 실무 보고 싶은 친구들 있다 하면은 뭐 소개해주면 좋고. 우리는 이제 10월 넷째 주부터 10월 21일인가부터인데 21일, 22일 이렇게 토요일 4번 정도 실무를 할 거고 학원에서 이 강의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이랑 똑같은 시간표대로 종목 똑같이 쳐주면서 진행을 할 것이야. 중간에 밥 먹는 것도 얘네 마음대로 이제 밥 먹게 똑같이 할 거고, 알았지? 야, 내가 주중에도 할까 했지만 주중은 일단 학원에서 항상 힘들고 그 다음에 주중하려면 얘가 학교를 빠져서 나와야 되는데 빠지는 게 쉽지가 않아. 다 같이 빠질 수 있으면 오케이인데 특히 여학교는 거의 오케이 해줘. 여학교는 저 혼자 쓸게 그러면 그래 너네 나만 그러면 모르는 거야 굳이나 이러면서 못 쓰게 한단 말이야. 사실대로 막 얘기하면 안 해줘. 여학교는 이유도 안 물어봐. 그랬어 이러는데 남학교는 이유 물어보고 학원에서 실무하려고 이러면 안 빼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쉽지가 않아. 그런 것도 있어서 할 거야. 주말만 하는 거 여러분 꼭 참여해가지고 꼭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자. 오늘 최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 몇 번부터 하면 되니? 15번부터니? 네. 15번부터 하겠습니다. 예, 15번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 문제부터 시작을 하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x는 fx라고 하니까 5함수인데 이 함수가 4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4차 함수고 초고차 함수인 4차
미정계수 두는 게 편하죠. 일단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맨 밑에 나온 얘기가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프라임 x가 프라임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건 프라임의 값이 1에서 최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3차 함수를 볼까요? 3차 함수, 청차함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프라임이 최소인 데가 어디야, 형준아? 변곡점이죠, 그쵸? 왜 일로 갔다 여기까지 변곡점이죠. 변곡점에서 길이가 제일 작아요.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한다 하고 얘를 GX라 한다 하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G'X, G'의 모든 값들은 G'A보다 크거나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최소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다 알다시피 4차 함수가 아니 쌤 4차 함수가 최소값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4차 함수의 프라임은 3차 함수고 3차 함수는 최소 최대가 없거든요. 말이 됩니까? 이런다면 자 범위를 봐야죠. 0보다 클 때 제일 작은 값이 1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축 대칭이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총동원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고 y축 대칭이니까 대충 이건 W 그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렇게 2차 함수일 수도 있지만 W 그림이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이랬을 때 자 우리는 여기 부분만 볼 거거든요. 이 부분만 본다는 거는 프라임을 봤을 때 프라임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프라임 당연히 변곡점의 x좌표가 y축에 있겠죠. 얘 프라임을 때리면 여기만 본다는 거 아닙니까? 프라임 최소 여기 이게 1이군요. 그럼 여기겠죠. 얘한테는 이 친구의 변곡점이겠죠. 4차 함수의 그 W의 오른쪽 부분의 변곡점이겠죠. 기울기가 최소인 부분. 여기가 1이라는 거죠. 여기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1, A 플러스 B겠죠?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문제를 풀어봐서 0보다 큰 부분에서 이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대칭이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제일 큰 부분일 겁니다. 대칭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 제일 큰 부분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이 문제가 y축 위에 있는 0,t라는 어떤 점에 대하여 fx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입니다. 접선의 개수 중요한 게 뭐죠? 경계예요. 경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프와 변곡점. 네, 좋네요. 이런 걸 이제 사람이 돼가는 거죠. 네, 부하원이 돼서야 전부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사람이 되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겠죠. 일단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너네가 한 번 알려줬을 때 다 이제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지만 욕심이지, 그치? 자, 그래도 사람이 된다는 거에 안위를 갖고 위안을 갖고 자 그러면은 변곡 그래프는 있고 변곡 접선을 두 개를 그리고 여기에 변곡 접선이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는 하나 있겠죠. 얘네 정확히 y축에서 만나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y축 위에 있을 겁니다. 왜요? 좌우 대칭이거든요. 이런 걸 자꾸 생각해야죠. 자, 그럼 우리 파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이 상황 속에서 경계가 나눠져 있죠. 구간으로 보는 건데, 영역을 보는 건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 점들에서의 접선의 개수와, 자, 여기 위의 점과 여기 이 사이의 접선의 개수와 여기 위의 점과 여기 이 사이의 접선의 개수가 다를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접선의 개수를 GT를 할 때 GX가 불연속이 되는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결국 봐봐요. GT가 T값이 막 이런 데일 때는 접선의 개수가 계속 똑같다가 이 점의 접선의 개수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영역 접선의 개수 바뀌고 또 이 점의 접선의 개수 바뀌고 이 영역 쭉 일정할 거고 이럴 거니까 벌써 이 높이와 이 높이는 확실하게 접선의 개수가 바뀌는 영역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T값이. 제가 만약에 여기 값을 지금 여기 값을 근데 이제 하나 더 주의할 게 있어요. 제대로 그려볼게요. 이제 자 그럼 이쪽 영역은 접선이 몇 개입니까? 두 개를 그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속 두 개 그리죠. 근데 이 문제가 변곡 접선과 그 다음에 변곡 접선과 그리고 그래프로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누구냐면 이렇게 대칭일 때 자 보세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얘가 1로 그은 거랑 1로 그은 게 직선이랑 한 개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GT를 그리면 이렇게 하는 거죠.
GT를 그리면은 쭉 두 개씩 오다가 아 좋다 두 개씩 오다가 갑자기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어떤 알파점에서 한 개가 되고요. 한 개밖에 안 그어지죠? 그러다가 여기도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여기도 두 개예요. 두 개 중에서 두 개로 가다가 딱 이 점이 되었어요. 이 점에서 접선 몇 개냐면은 세 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랑 본인 하나랑 그 다음에 얘가 이쪽에 그을 수 있는 접선 세 개예요. 자 이제 베타라고 할게요. 저 높이를 이 점에서의 t 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네, 여기서 베타에서 세 개 되었다가 베타에서 좀 올라가면 여기 몇 개냐면 여기 네 개. 왜 네 개냐면 이 위로 블록에 두 개 그리고요. 여기 아래로 블록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네 개 나옵니다. 쭉 네 개가 나오다가 자 이제 이 점이 되었어요. 이 점에서 접선 몇 개인지 적어요. 두 개죠. 그릴 수가 없다니 벌써 파란색이 접선 네 지나간 소리로 생각하죠. 저 새끼는 사람 들어갔구나. 네. 아니 진짜 바보. 얘는 실제 그려져 있는 거라고 물어본 거거든. 접선 두 개를. 예 그리고 변곡 접선 위에서의 접선은 변곡 접선 말고는 찾기 힘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은 파란색 요거 두 개, 접선 두 개밖에 없고요. 두 개로 떨어졌다가 저 높이를 그럼 감마라고 할게요. 떨어졌다가 자 여기서의 접선은요 없습니다. 근데 두 개인데 없나? 두 개인가? 잠깐만 없어요. 두 개? 없는데? 잠깐만 일단 이 위로 블록은 못 그려. 위로 블록 그릴 수 있는 구간이 여기까지인데 넘어섰어. 못 그리고 아래로 블록도 이거보다 길게 더 낮아야 될 거 아니야. 못 그려. 그러니까 지금 변곡 접선보다 길이가 낮은 애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래로 블록 쪽이고 위로 블록도 변곡 접선보다 길게 낮은 애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접선이 나오려면 얘에서는 다 변곡 접선보다 길이가 높을 거 아니야. 못 그립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네요. 눈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사람이라고 칭찬해준 사람마다 이렇게 똥을 싼다고? 와 진짜 너무 까야제 맛이라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까야 되겠네 이게. 질문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네. 다들 짐승인데 사람이 착한 게 있잖아. 아뭐 다른 사람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지. 너 스스로가 중요한 거지. 네. 억울할 필요가 있나? 일단 내가 사람이 아닌데. 네. 그렇지. 자 어쨌든 볼게요. 결론은 이렇게 GT가 그려지고 이 문제에서 여기 잘못 표시된 건 없고요. 자 G의 A1이라는 거 결국 A1, A2, A3를 작은 거부터 나열한다 했으니까 얘가 A1이겠죠? 불연속이 되는 점을 A라고 했으니까 얘가 A2가 A3라면 우리는 GA1 얼마입니까? 한 개입니다. 1이에요. 그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인데 이 n이 무한대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불연속이 나오는 최종 개수가 n개거든요. 최종 개수 몇 개죠? 3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에는 쭉 똑같은 것이라는 거 쭉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경계를 찾아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죠. n이 3이거든요. 3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2부터 3이니까 그냥 씁시다. 뭐라고 쓰면 돼요? g의 a2 곱하기 a2 마이너스 a1 더하기 g의 a3 곱하기 a3 마이너스 a2라고 쓰면 되겠는데 내가 얘는 알아. gA2가 3이야. 3인 거 알아. 그리고 gA3가 2인 거 알아. 그치? 2인 거 알잖아. ga는 g라는 건 개수니까. 근데 얘네는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얘네들의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자, 값은 알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때는 내 생각이에요. 저렇게 빼기를 준 이유에 대해 일치를 까놓은 말이야. 정확한 감마, 베타, 알파 값은 몰라도 얘네 차이는 니네가 구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알파, 베타, 감마는 몰라도 차이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렇죠. 이 문제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B를 보세요. B의 역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B가 없어도 어차피 얘네의 차이는 일정할 겁니다. 이 함수가 위로 아래로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얘네들의 간격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보세요. 얘를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좀 지워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f'x가 3x의 4제곱 플러스 2ax인데 세제곱 얘인데 4x 근데 이 친구를 그림을 그려보면 어쨌든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0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이 3차 함수가 근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얘는 대칭 이하야 되거든요. 이거 마이너스 a로 바꿀게요. 여기 좀 편해 보이니까 아시겠죠? 그럼 여기 한 근이 얼마입니까? 잠깐만 2x제곱 마이너스 a니까 2분의 루트 2분의 a죠? 루트 2분의 a죠 한 근이. 자 마이너스로 바꿨으니까 그럼 보세요. 아니 얘네들이 길이가 똑같을 건데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고 극소값이 루트 3대 1이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이 극소값이 누구였다고요? 1이라고요 1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루트 3분의 1배를 하면은 루트 6분의 a인데 루트 3분의 1배 하면 그 값이 1이라고요. a가 6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a가 6이네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저 문제를 지금 문제를 풀었을 때 저 친구가 현재 어떤 상태냐면 제가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 b를 지웠다는 건 0,0을 지나고 0에서 접한다는 거니까 얘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x축이.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일단 1번 극소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찾은 거죠. 얘는 0일 거니까 지금. 가만 어떻게 찾으면 돼요? 변곡 접선에 y절편 찾으면 되겠습니다. 못 구할 리가 없잖아, 그치? 저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 거니까. 아, 어때요? 쉽죠? 네. 왜요? 네. 좋은 사람이어야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사람이면은 이제 GT까지는 할 수 있고.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16번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날 거고 쉬는 시간은 없이 갈 건데 부모 전날에 제가 일찍 자서 컨디션 조절 잘하고 일찍 끝내는 건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수업을 늦게 할 줄은 몰랐어. 이거 좀만 이해해 줘. 알았지? 부모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 풀어줄 거고 건쌤은 부모를 풀어주실지 안 풀어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적당히 해주실 거야. 어쨌든 내일 잘 보고 와. 야, 중요한 게 이거야 영준아.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너 혹시 수학 풀다가 이렇게 다 풀었는데 시간 남았는데 아까 모르겠다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풀어봐야 돼. 정 못하겠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 찍는 거예요. 찍는 거 좋은데 일일이 넣어보면서 풀어보기라도 해야 돼. 이해했어? 킬러가 없대잖아 이번에. 아니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준킬러는 넣어봐서 풀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킬러급이긴 한데 완전 킬러급은 아니야. 진짜 게으르운 거 맨날인가? 진짜 게으른 문제를 만나봐야 좀 내 말이 맞는지 믿을까? 아니 정말 안 믿더라고. 이게 쉬운 거 맞냐? 아니야. 얘가 3의 k제곱인가? 그쵸? n분의 m이 3의 k제곱입니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잠깐만요. n도 정수고 k도 정수라고 하네요. 그러면 자연수 m이고요. m만 먼저 왕따를 시킬게요. 얘는 자연수라니까 정수라고 할 때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mk 중에서 k의 최대값을 뽑아달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k를 최대한을 뽑아내고 싶은 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보자마자 바로 이해해야죠. 자 사람이라면 이해해야죠. 보세요. 영준아 무슨 얘기야? k의 최대값 뽑아내라는 게 사람이 아닌 게 분명으로 사람이 아닌 거는 것으로 이제 풀어도 되니까 자 볼게요. 이제 다음 문제 제가 물어보겠지. 자 보세요. 이 자연수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3을 최대 몇 개 가질 수 있냐 이런 얘기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54라는 자연수가 있다 칩시다. 이런 자연수가 있으면 이 친구는 내가 n 곱하기 3의 k제곱을 할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 쓸 수도 있고 6 곱하기 3의 제곱이라 쓸 수도 있고 18 곱하기 3의 1제곱이라 쓸 수도 있는데 여기가 최대가 되고 싶으니까 얘에서 3의 제곱을 싹 다 긁어 모아 0걸 하고 나머지 버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자연수에 소인수 3이 몇 개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안 어렵잖아. 이거는 시험하라고 낸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1부터 100까지 숫자를 구하는 거죠. A의 M이라는 건 K의 최대값이지만 그리고 M에다가 1부터 100을 넣을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부터 100 사이 거보세요. 2 같은 애는 3이 없잖아. 그럼 N 곱하기 3의 K제곱 쓸 때 뭐라고 써야겠고 2 곱하기 3의 0제곱이 최대지. 물론 6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써도 돼. 정수니까. 근데 최대값을 뽑아내려면 그러니까 2에는 3이 없지. 그러니까 몇 개야? 0. K가 0. 그럼 봐봐. 우리는 결국 K가 0인 애들은 더해봤자 0이니까 의미가 없고 1인 애들부터 할게. 그러면은 자 3의 1제곱짜리 몇 개 있냐? 3의 2제곱짜리 몇 개 있냐? 3의 세제곱 달고 있는 애들이 몇 개 있냐를 우리가 보면 될 거 아니야. 3의 4제곱까지 있겠네. 달고 있는 애들. 얘는 몇 개야? 1개. 81이니까. 그러니까 4가 1개라고. 4가 1개. 얘는 몇 개야? 3이 3개야? 에이. 1이랑 2랑 3은 빼야지. 3, 6. 네, 괜찮아요. 3이 아니니까. 자, 2개입니다. 이해해야죠.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얘는 몇 개일까요? 자, 보세요. A가 1부터 몇 개까지 돼요? 11까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3의 배수를 3 빼면 되잖아요. 3, 6, 9를 빼면 되겠죠? 8개 있네요.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4 곱하기 3의 제곱 해서 11 곱하기 3의 제곱 중에서 3의 배수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몇 개예요? 얘는 지금 1부터 33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3의 배수는 11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2개겠죠? 더하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쉽죠? 이거 준킬러가 맞아. 진짜로. 자, 17번 하겠습니다. 17번이 좀 어려웠지. 17번이 좀 많이 어려워. 이거 봐봐.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자. 얘들아, 아니 뭐 정우가 시켰으니까 지한테 물어를 봐야겠어. 얘들아, 원래 연속인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불연속이 될 때가 있어지나요? 없어요. 네, 사람이네요 일단. 네, 너무 쉬웠어? 알았어. 너무 쉬웠네. 정우가 만족할 때까지 질문할. 정우가 만족할 때까지 질문할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정우한테 따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저기 영상에도 다 이렇게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럼 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가 fx가 sain의 x 더하기 a sin x 빼기 9인데 생각해보니까 명준이랑 같이 들어가는 애들 중에 남은 친구가 지연이밖에 없네. 그렇네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원에서 졸업을 하면요 마지막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데 3년 내내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다닌 친구와 2년 정도 다닌 친구들이 약간 선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준이와 여러분들 선물 다를 거예요. 네, 미운하고 3년 다녀주면 제가 선물을 줍니다. 참고로 3년 다닌 친구들 작년 선물은요 애플워치였어요. 네. 그럼 다 줬지. 이 새끼야. 이 새끼. 개빡치네 갑자기. 이 새끼 줘도 막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거 막 이렇게 안 믿어 이걸. 진짜. 참고로 3년 다녔는데 대학 못 가서 재수한 친구는 재수하고 나왔을 때 받았어요. 네. 물건네 갑자기. 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쳤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중간에 이렇게 절대값 씌우는 한들 중간에다 씌워도 연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이 마인드가 좀 중요해.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중간에 어둠에가 좀 문제가 생긴다 한들 연속은 변하지 않아.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애가 사인 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 x가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사인 x가 이제 a분의 b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는 게 이제 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는 거거든. 0보다 클 때를 나누면 이게 나와. 쌤 이거 나눌 때 a의 부호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 나와 있으니까 문제 없어. 그럼 봐봐. 자 이제 얘를 정리해 보니까 양수로 나올 거니까 a 플러스 1에 sin x 마이너스 b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 얘가 음수로 나오면은 1 마이너스 a에 sin x 플러스 b라고 나왔던 것 같아. 그럼 내가 얘네를 그릴 건데 봐봐. 중요한 게 이거야. 두 친구를 그릴 때 일단은 둘 다 그린 다음에 이어서 보기 합치면 돼. 예를 들어 봐봐. x 플러스 3 fx가 그 다음에 x 제곱 이런 문제가 있다 치자. 근데 x가 a보다 클 때랑 x가 a보다 작을 때랑 할게. 그럼 너네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은 x 제곱을 다 그려. 내가 a가 어딘지 모르니까 x 플러스 3도 다 그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만약에 얘가 연속이 되는 a를 맞춰줘 그러면은 여기가 a인가 보다 하고 a보다 클 때는 직선, a보다 작을 때는 곡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게 이제 범위가 달라졌을 때 그리는 거잖아. 우리는 이 친구가 연속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그려본 다음에 연속이 되게 잘 범위를 맞춰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범위가 저렇게 나왔기 때문이야. sin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작도로 나왔기 때문이야. 난 세 가지의 그림을 그릴게. 첫 번째 sin x를 그릴 거고 이렇게 좀 맞출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바로 그림을 그려버렸는데 작년도 애들이 이걸 뒤에 못하더라고. 작년 애들도 잘하는 친구들인데 이유를 보니까 애들이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 한번 보여줄게. 자 얘를 그리고 a분의 b를 선을 칠게. 자 a분의 b는 일단은 1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자. 응? 양수야. 근데 a분의 b는 양수가 맞아. 일단 둘 다 양수니까 선생님 A가 B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말이 맞지. 네 말이 맞아. 근데 1보다 작다고 일단 해서 이렇게 쳐볼게. 그럼 이렇게 나눠졌을 때 우리는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이 파트랑 그 다음에 이 파트의 그림이 다를 거라는 걸 알아. 왜 A분의 B보다 위쪽은 저렇게 그릴 거고 A분의 B보다 밑에 쪽은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한 줄기만 그리라고 문제를 냈어. 이 파이까지만 그리라고 냈거든. 그래가지고 다친 거는 문제 2파이니까 여기까지만 했고 일단은 A분의 B가 여기라면은 이 초록색 부분은 누굴 그려? 쟤를 그리고 파란색 부분에는 이 파란색 구간에는 얘를 그릴 거야. 자 그럼 저 위에 친구를 한번 그려볼게. 위에 친구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여기가 x축이라고 치면은 봐봐. 일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준선을 그려야 돼. 기준선. 기준선이 마이너스 b인가 봐. 기준선이 마이너스 b잖아. y축 마이너스 b만큼 내려왔으니까 저 위에 거 그릴 거야. a 플러스 1 sin x니까 두 배는 좀 클 거란 말이야. 우리 지금 이거 뭐라고 가정했어? a분의 b가 1보다 작다는 건 a가 b보다 크다는 거잖아. a가 b보다 큰 거니까 내가 a 플러스 1 배했다는 거는 최대값이 a 플러스 1 빼기 b일 건데 이게 양수란 얘기란 말이야. a가 b보다 크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려져?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고 누가? 첫 번째 아이가. 오케이? 되었어? 느낌 와? 자 그러니까 양수로 넘어가긴 해야지. 왜? a 플러스 1 빼기 b가 양수이긴 할 거야. 이해했어? 두 번째 아이를 그려볼게. 이거 너네를 위해서 그려주는 거야. 자, 두 번째 아이는 b가 내가 이 정도로 칠게. 마이너스 b를 이만큼 거기 뒀으니까 b도 이만큼을 줄게. 자, 두 번째가 좀 중요해. 두 번째를 그릴 건데 세상에나 두 번째는 1 마이너스 a가 맨 앞에 있는 애인데 1 마이너스 a가 음수예요. a가 1보다 크니까. 그럼
사인이 음수로 뒤집힌 다음에 올리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쌤 여기가 그럼 음수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그냥 그린 거예요. 알았어요? 관심은 없어요. 저는 이쪽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값이 원래는 얼마입니까? 저기에 2분의 파이를 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가 2분의 파이 넣었을 때일 거 아니야. 그치? 이 값이 1 플러스 b랑 마이너스 a인데 a가 b보다 큰 건 오케이인데 1 플러스 b보다 큰지는 아직 몰라. 한번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 중요한 게 있어. 이제 봐봐. 내가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한 대 같이 그려볼게. 그러니까 저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대충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현재 이런 그림이라는 거 아니야? 좀 합쳐보니까 따로따로 봤는데 합쳐보니까 잘 들어봐. 아까 내가 x제곱이랑 x 플러스 3 그려주면서 얘기하잖아. 자, 저 함수는 fx 저 전체 함수는 연속일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얘네인 거야. 이 선인 거야. 얘네가 만나고 있는 선이 A분의 B로 인해서 결정된 경계였던 거라고. 왜? 연속이어야 되니까. 끊기면 안 되잖아. 야, 얘네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건데 A분의 B가 만약에 A분의 B로 잘리는 거는 여기였다 치자. 그럼 얘네 여기는 흰색 그렸다가 여기는 빨간색 그렸다가 여기는 흰색 그리면 연속이야? 아니잖아. 그렇지? 여기가 A분의 B가 만나는 데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아줘야 되고 실제로 계산하면 맞아. 아니 왜 맞아? 빨간색과 흰색이 같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거 아니야. 됐어? 좀 어려워? 아니 이건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아니 이 빨간색 함수가 이게 위에 거였고 이 흰색이 아래 거였는데 봐봐.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얘를 그리는 거였잖아.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흰색을 그리는 거였잖아. 아까 얘기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누가 그려야 돼? 빨간색을 그리고 나머지는 흰색을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fx라는 거를 바로 알아줘야 된다는 거지. 바로 알고 보면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봐봐.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 내 마인드를 얘기해 줄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이 함수를 이 범위로 쪼갰는데 쪼개서 한번 써봤단 말이야. 이 정도는 해야 돼 얘들아. 얘를 못하면 약간 사람에서 벗어나.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어려운 거긴 한데 봐봐. 그러니까 써봤어. 뭐야 서로 다른 두 함수네. 범위는 나눠져 있고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연속이잖아. 그러면 일단 sin x가 a분의 b로 잘리는 구간이 있을 거고 a분의 b보다 위에와 아래가 있을 거고 그 두 점이 아마도 이 두 함수를 그렸을 때 만나는 점이겠지. 그래서 내가 이 두 함수를 그냥 그렸어. 한 대가 그렸어. 한 대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 기준으로 이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위에 놈, 여기 부분들은 밑에 놈을 그냥 그리자 라고 그냥 바로 마음을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잖아. x제곱에 x가 x 플러스 3이 있는데 이 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으면 어차피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니네가 나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눌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것처럼 한다고 늘 해왔던 거니까 나는 무슨 확신이 있어서? 연속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봐봐. 이제 이런 거 문제를 풀 건데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이 관점이 안 되면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려워. 절대값의 함수 중간에 있는 문제는 낮을 거야. 앞으로도 이 교재에도 많을 거고 수능에서도 나올 거야. 근데 어쨌든 절대값에 대해서 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야? 무조건 연속이야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연속이었어야 돼. 원래 분원속이었으면 당연히 모르는 거야. 원래 절대값 벗겼을 때, 절대값 없다 쳤을 때 연속이었어야 돼. 그리고 절대값 시간별 변화는 뭐만 있어? 미분 불가능. 이것만 생길 거야, 그렇지? 언제 어디서? 관점. 네, 그렇죠. 자 이제 이 그림을 파악해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봐봐요. 여기가 2분의 파이인 건 알아야 돼요. 어쨌든 사인 함수 볼록한 부분이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이 b랑 만나는 이 부분이 여기가 파이고요. 여기가 2분의 3파이인 건 알고 있어야죠. 근데 문제를 볼게요. 자, fx의 최소값 2분의 1이다. 여기가 2분의 1이고 같다는 거잖아요.
2분의 1이거든. 얘네 지금 대칭이니까 같은 높이입니다. 아, 여기가 2분의 1이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fx는 f 2분의 파이랑 최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f 2분의 파이가 여기거든요. 이 값이거든요. 지금 닫힌 구간인데 0이랑 2파이 포함해서 근이 그러면은 4개나 나오는데요? 그럼 제 그림은 망했죠. 대체 어떤 그림이었을까? 2개 나오려면 어때야 될까? 이 점으로 선을 쳤을 때 2개 나오려면은 대체 봉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라고요? 그쵸. 봉우리가 잘 보세요. 대체 처음에 그릴 때 봉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었는 거예요. 그럼 이 값, 이 y가 f 2분의 파이와 만나는 점이 2개 되겠네요. 아,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값이 2분의 1이라는 건데 제가 여기 봐봐요. 여기 이 x좌표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저 알파 어떤 값이에요? 어떤 값이에요? 사인의 알파를 넣으면 얼마나 나와야 돼요? 얼마나 나와야 돼요? a분의 b가 나오는 값이죠. 사인이 a분의 b가 딱 나오는 때가 경계선일 거 아니에요, 이 알파 값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서 a분의 b를 대입해보면요, 위안의 값이 똑같아져요. 해볼래요? 자, a분의 ba 플러스 1 빼기 b랑 여기는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확인해볼게요. 통분을 좀 합시다. 여기 a분의 b 통분해볼게요. 자, a분의 ab 더하기 b 빼기 ab 하면서 없어지고 여기 a분의 b랑 마이너스 ab랑 플러스 ab가 없어지죠. a분의 b 똑같죠? 얘네들 함수값이 똑같죠? 말했잖아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는 곳이 바로 경계일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알파 값이 a분의 b인 거 알고 이 값이 봐봐 심지어 f 알파도 f에다 알파 넣어보니까 이게 a분의 b가 나왔잖아. 지금 저기 알파 넣어보니까 얘가 얼마나 최소값 얼마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a는 2이라는 걸 알았고요. 두 번째로 자, 여기 값들이 이 값과 이 값이 같은데 우리는 이 봉우리 함수는 위에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2분의 파이를 넣어볼게요. 저기 2분의 파이 넣으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b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함수가 여기랑 저 밑에 있는 애한테 2분의 3 파이를 넣어볼게요. 여기는 밑에 함수잖아요. 그렇죠? 2분의 3 파이를 넣어보니까 a 마이너스 1 플러스 b죠?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함수의 봉우리 2분의 파이에서의 봉우리와 밑에 함수의 2분의 3파이에서의 봉우리 값이 같아야지 그리 두개 나오지 않습니까? 나쁜 조건 만족하죠? 따라서 b가 얼마입니까? b가 1이에요. a가 2네요. 그렇죠? 자, a, b를 모두 구했으니까 sin k는 4분의 1인 k에 대하여 12 곱하기 fk를 구해야 된다 했어요. k는 여기다 k를 넣을 건데 자 a가 2고 b가 1이니까 이게 여기 선이 2분의 1이라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sin k는 sin 값 4분의 1 나오면 되네요. k는 이런 데가 k인 거 아닙니까? 이 k는 밑에 함수에 소속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k를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a, b 대입해서 fk 구하고 12를 곱하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요 저한테 굉장히 쉬웠어요. 아니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 그릴 마음이 먹었거든. 두 개를 같이 그린 다음에 만나는 점에서 그냥 대충 이어서 그리시고 대신에 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 사이랑 바깥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되게 쉬웠죠. 저는 이게 준킬러라고 생각했거든요. 작년에 애들이 근데 준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얘기하죠. 기초부터 보면 이래. 아까 x제곱이랑 x 플러스 3부터 봐도 그렇고 봐봐.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나왔을 때 있잖아.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거서는 여기는 제대로 주는 문제가 있고 함수를 줄 때 범위는 제대로 주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제대로 주고 범위를 제대로 안 주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제대로 안 주는 게 있단 말이야. 범위를 제대로 안 주는 문제가 나올 때는 뭐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일단 둘 다 그리려고 했죠. 네. 아주 부족하면 더 할까? 더 할게. 부족하네. 그러니까 일단 다 그린 다음에 그 범위 알맞은 범위를 내가 그래프를 보고 찾으라 했잖아요. 둘 다 전범위를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둘 다 전범위를 그렸잖아요. 위아래를. 그런 다음에 교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두 아이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안 만난다는 얘기 뭐냐면은 A분의 B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1보다 A분의 B가 1보다 위에 있으면 안 만납니다. 그럼 A분의 B보다 밑에 있는 이 그림만 파란색만 얘만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면요 얘만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밑에 그림만 A분의 B보다 작은 이 그림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만족할 수 없잖아요. 이 그림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잖아요. 나번 조건을 만족 못 하잖아요. 2분의 K에서의 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가번 조건은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막 억지 부리면 되긴 하지만 그쵸? 최소값 2분의 1 나번 조건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나야 됩니다. 애초에 이거 만나는 게 문제를 내겠지. 그 논리 있잖아. 그 센스는 있잖아. 그치? 자, 18번도 조금 어려워. 18번은 좀 어렵습니다. 18번은 조금 솔직히 말하면 빼고 싶었어. 근데 그래도 하나가 좀 귀엽거든.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다른 게 이보다 훨씬 어려워서 그냥 넣은 거야. 아시겠어?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저거 눈치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불만이면 다른 친구한테 질문도 막 해야 되고. 자, 볼게요.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이 친구의 각의 이등분선이었나요? 내려서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여기가 60도죠. 전체가 120도였으니까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없고요. 문제를 보자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항상 루트 3이 되도록 이 두 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수사듯이 P가 내려가면 Q가 좀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겠죠? 근데 결론은 이거거든요. 제가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 B라고 두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넓이가 일정하다는데 연변 B가 해야죠. 그래서 A, B를 곱한 거에 2분의 1에 사인 120도 2분의 5.3인가요? 얘를 했더니 이게 5.3이래요. 그래서 근데 A, B가 4라는 걸 알았거든요. A, B는 항상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점이 있다 쳤을 때 자, 이 친구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나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밑에 삼각형 넓이의 최소가 나오려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론은 이 친구의 수직 높이가 제일 낮았으면 좋겠는 거란 말이에요. 높이가 바뀌어요. A가 쭉 내려가고 B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높이가 바뀌어요. 높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최소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높이가 최소가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운데 보세요. 네, 빨간색 선을 쭉 그어볼게요. 자, 이 친구의 높이는 얘가 되거든요. 밑에 파란색의 높이. 전체 삼각형의 높이는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수선을 두 개 내렸다는 건 무엇이 생긴 거야? 했잖아요. 닮음이 생겼어. 그 전에 닮음 말고 수선 두 개 내렸으면 뭐가 생긴 거야? 닮음 맞아.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평행선이죠. 네.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평행선이 생겼죠. 평행선이. 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수업을 하는 거고 네. 정우가 인정해야 돼. 괜찮아요. 나도 정우 눈치 보고 있어서 컴파를 전파하면
삼각형은 이 높이에 대해서 볼 건데 이게 닮음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길이가 짧으면 이 높이도 짧아지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보세요. 이 길이 대 이 길이로 높이가 결정되는데 그 이 비율이 얘 대 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고정이에요. 이 길이도 변하긴 하지만 얘는 고정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 길이가 짧아지면 잠깐만 아니다.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이네요. 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거 대비 이거의 비율이 작아지겠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일단 얘는 고정입니다. 얘는 고정이죠. 근데 자 이거랑 이 높이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길이 봐봐요. 비율로 보는 거죠. 전체를 1이라고 뒀을 때 이 친구의 비율이 작아질수록 이 높이도 작아지게 돼요. 좀 이런 논리가 있어요. 좀 어렵나요? 어찌되었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고 하니 결국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어쨌든 여기가 R점인가요? 네. R점을 찍었다 쳤을 때, 자 이거 대 이거가 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길이를 나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한다기보다는 여기 x라고 할게요. 여기 x라고 할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x면은 여러분들 잠깐만요. x면은 자 얘랑 이 삼각형 그리고 얘랑 이 삼각형 넓이 두 개를 합하면 전체 넓이가 나올 겁니다. 전체 넓이 루트 3인데 2분의 1에 ax 60도 2분의 1에 axb 60도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에다가 a 더하기 b x겠네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루트 3이 이거 지워주시고 4 a 플러스 b분의 4가 x인데 다시 한번 말할게요. x가 길수록 좋은 거예요. x가 길어질수록 여기는 짧아질 거 아닙니까? 높이가 작아지겠죠. a 플러스 b분의 4가 x인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ab가 4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산술기하를 해보겠다는 거죠. ab 산술기 하면은 루트 2ab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2루트 a 이거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ab가 그쵸? 근데 a 4니까 이 밑에 있는 친구가 4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자 해보세요. x가 최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밑에가 짧아져요. x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제일 작아야 됩니다. 분모의 최소값이 4래요. 그쵸? 산술기를 통해서 그럼 x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여기가 1인 건 최대값이. 얘가 1일 때 우리 요 길이 구해주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 길이 방금 전이랑 똑같은 루트로 여기 6, 여기 10, 여기 y라고 준 다음에 전체 넓이는 이 친구 넓이 더하기 이 친구 넓이를 하면은 이 y가 나올 거예요. 똑같은 가정이니까 제가 그냥 구하는 대로 할게요. 안 써져 있네. 얼마였냐면요 4분의 15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 언제 푸셨어요? 이거요? 이거는 푼 건 아니고 이번에 문제 고를 때 잠깐 봤어요. 그런 기억이 맞을 거야. 맞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저거 보니까 4분의 15인 걸로 기억하고요. 여기 1이니까 여기 4분의 11이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4분의 11인 거 알았으니까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고요? 자, 각도를 모르는데요. 자,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잘 보세요. 어차피 이 삼각형이 밑변이 큰 놈의 밑변과 공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작은 놈과
큰 놈의 넓이의 b는 높이의 b와 일맥상통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밑변이 공유되니까요. 그러면은 큰 놈의 넓이는 제가 2분의 1에 6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120도 해가지고 큰 놈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15루트죠? 이건데 이놈은 그럼 높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이거 대 이거는 아까 말했죠. 얘 대 얘입니다. 4분의 15 대 11이니까 높이비도 15 대 11 나오겠죠. 아, 15 대 11이니까 밑에 있는 친구 넓이 11 루트 3입니다. 위에 높이가 15 루트 3이었으니까 넓이 맞지 않을까? 정답? 1번이 맞지 않을까? 네, 바로 정답 확인해 보면서 맞았어요? 네, 이거 기억이 나서 합니다. 아니 나 문제 근데 고를 때 그래도 시간을 기울여서 막 집중하면서 골라. 그러니까 기억이 나겠지. 지금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 막 기억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순간 기억 능력이 막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뭘 안 좋은 건 아니라고 할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순간 기억 능력이 그냥 그런 거지. 자 19번을 해볼게요. 19번까지는 할 수 있고 19번 문제 별로 좋은 문제 아니에요. 아쉽네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25번까지는 풀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쉽지 않네요. 네, 20번부터 문제가 진짜 재밌는데 네, 다 재밌어요. 20번부터 뒤에는 나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요. 다 재밌어요. 벌써부터 신기한데 네. 오타 하나 있습니다. 여기 19번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의 알파가 아니라 a의 n입니다. 네, 신경 안 쓰셨겠지만 네, 버렸을 것 같으니까 네. 자, 19번 문제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죠. fx 빼기 sin 파이 x fx 빼기 코사인 파이 x는 0이라는 건 fx가 sin x거나 sin 파이 x거나 fx가 코사인 파이 x라는 얘기고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fx를 또 뭐 해야 돼? 두 개 다 그려야지.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돼. 사인 코사인 중에 알맞으면 한 개씩만 선택하면 돼. 그런데 fx의 연속인 함수고 연속이라니까 연속이 되게 선택하면 될 일이야. 그러면서 주기가 2가 남아야 되는데 하지만 해볼게. fx 그림 좀 그려볼게. 그러니까 fx를 그리면 양수 부분만 그릴게. 왜냐하면은 밑에 문제에서 자 t의 범위가 0부터 n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그 전에 sin 파이 x가 코사인 파이 x에 대한 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자. 얘네 누구야? 얘네 주기가 2야. 이걸 먼저 파악했으면 반주기는 1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한 칸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좀 많이 그리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 요만큼이 1인 거잖아. 요만큼이 2고 자 요만큼이 3이고 요만큼이 4야.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딱히 어려운 건 없어. 요까지만 그려볼게. 그리고 자 코사인도 그려볼게. 코사인도 이제 그리는데 당연히 간격을 맞춰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에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자 그러고 나서 자 볼게. 시작을 어디로 할까 고민이란 말이야. 시작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 나 주기가 2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시작을 봐봐. 여기로 한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사인을 선택하는 거야. 여기 두 가지 관리가 갈리지, 선택지가 갈리지. 그대로 사인이 갈 것인가, 코사인을 내려갈 것인가. 그대로 사인을 가도 돼. 여기까지. 그럼 이제 한 번 선택하면 선택지가 없어.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코사인을 선택하면 가겠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봐봐. 내가 사인을 선택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는 코사인을 선택해야지. 둘 중 하나 선택할 거니까 갖다 치자. 자 이렇게 하면 망했지. 왜냐하면 잘 봐. 왜 망했냐면은 이 문제 fx가 연속이니까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잖아. 중간에 안 끊기게. 여기까지는 사인을 오다가 갑자기 코사인으로 바꾸면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점에서 갈림길을 선택을 할 건데 중요한 게 왜 망했어? 주기가 2래매.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또 여기서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연속이 아니지. 아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지. 아 결국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겠구나. 선택을 할 때. 물론 처음과 선택할 때 그냥 사인으로만 선택해야지 해도 돼. fx가 온리 사인 이래도 돼. 그럼 즉 2 맞아. 좋아. 근데 문제를 풀 때에는 두 번째 조건이 a2 곱하기 a3가 15가 나올 수가 없게 돼. 자, a2 곱하기 a가 뭐야? a의 n이 누구냐면은 이거야. 0부터 n까지의 범위에서 0,0과 n,0과 얘네를 밑변으로 하는 어떤 삼각형을 그려. 그러나 걔의 넓이가 항상 1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사인을 선택했다 치자. 노란색으로 이야기해줄게. 사인을 선택을 했어. 이게 fx라고 선택을 했어. 존나 무지성하게. 자, 이제 a2를 구해볼게. a2란 0,0과 0,0이 있고 이제 뭘 곱해서 넓이가 1이 나와야 돼.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현재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야, 밑변의 길이 무조건 n일 거 아니야? 밑변의 길이 2야? 높이가 얼마여야지 넓이가 1이야? 1이야 1. 그럼 봐봐. 요거 하나 있는 거야. 야, 얘도 넓이 1인 거야. 얘 있어? 아, H가 2개 나왔네? 그렇지? H는 2개밖에 안 돼. 이렇게랑 이렇게 망했잖아. 왜? A2 곱하기 A3가 15가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얘가 2면 대체 어쩔 거야? 개수를 물어보는데 뭐 2분의 15개가 있겠냐고. 없잖아. 아, 사인이 아닌 거야. 코사인을 더하는데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을 더한다는 게 코사인 2개밖에 없잖아. 코사인 3개네. 코사인 3개다. 코사인 일단 합격. 0부터 1까지 3개야 1짜리가. 자 이제 그럼 코사인으로 따라가볼까? 3까지. 내가 코사인 그래프가 정답이라고 치고 무지성 코사인만 선택을 했어. 자 3 5개가 나와야 돼. 3까지 동물이 몇 개야? 코사인 하나, 둘, 셋, 4개네. 안 되네. A2가 3개인 건 웃기는데 코사인만 선택하니까 4개 나오잖아. 아 아니구나. 잘못했네. 높이가 이번에는 2분의 3이어야 되네. 3분의 1. 0부터 3까지 3분의 2네. 코사인만 선택하면 3분의 2. 3분의 2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네. 안 되겠네. 3 곱하기 6이니까 안 된다,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보니까 당연하게도 서로 잘 번갈아 가면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정답이 봐봐.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잖아. 그럼 봐봐. 0,0 했는데 이걸로 왔으니까 다시 요렇게 가니까 대충 맞는 거잖아, 그렇지? 다시 한번 요렇게 오는 거는 정답이 안 돼. 왜? 자, 봐봐. 이렇게 오면 2까지 2개밖에 없어요. 1자리가 안 된다고 2개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누구냐? 이게 정답입니다. 빨간색으로 그리는 거. 이건 좀 노가다 좀 쳐야 돼요. 자, 이런 그림이 정답이에요. 여기도 여기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줘야 됩니다. 선택한 애들만 남기고 지금 붙이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그림을 빨리 알아내라는 얘기인 거고, 알아냈을 때, 자 이제 여기가 2였으니까 몇 개예요? 여기 하나, 둘, 3개죠. 여기는 마이너스 2는 루트이에요. 자, 여기 3개고 3까지 한번 볼까요? 3까지 3분의 1을 알려면 얘를 좀 알아야 돼요. 2분의 루트 2랑 3분의 2를 비교해야 되는데 2분의 루트 2, 6분의 3루트 2, 6분의 4거든요. 자, 얘랑 누가 더 크니까 얘가 더 커요. 그렇다면 3분의 1은 얘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까지 와서 3분의 2 밑에 있는 거 하나, 둘, 3개, 4개, 5개. 그쵸, 5개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A2는 3개, A3는 5개고 이제부터 A4, A5를 찾잖아요. 여기서부터 규칙이 있어요. A4, A5는 A4까지만 세자. A4 몇 개야?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인가?
2분의 1짜리 놈들 찾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거든요. 8개 나오고요. A5는요 9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A의 6와 A7은요 아닌가? A4 몇 개? 8개 맞잖아. A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는데 그리고 A의 그게 뭐냐 A의 6가 얘보다 4개 많아요. 12개. 봐봐. A2까지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주간인 거잖아. 곱하셨는데 6까지 가면 또 하나, 둘, 셋, 4개로 올 거 아니야? 그렇지. 4개 더 많고 7이 한 개 더 많나? 아닌 거 맞나? 모르겠네. 맞아. 한 개 더 많아. 이걸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 이거 그냥 빠르게 할게. 자, 이런 식으로 A의 A 얼마고요? 왜 6개? 얘보다 4개 많아요. A의 9는 7개고요. A의 10은 20개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A의 1은 몇 개? A의 1은 몇 개? A의 1은 0개. 왜? A의 1은 높이 2짜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게 뭐냐 오늘 좀 짧게 한 건 앞으로 보충을 좀 많이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시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내일 시험을 잘 들어보세요. 주변 친구들은 대충 보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걔네한테 빡쳐하지 마. 알았어? 걔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걔네는 뭐 잘 볼 필요가 없었나 보지. 물론 너 입장에서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걔네가 나중에 굳이 써줄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야. 굳이 그래야 될까? 예의를 지키면 좋겠지만 이게 왜 화내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그것 때문에 화내고 분노함으로 인해서 네 이번 성적이 망치잖아? 그럼 내가 너를 제대로 분석해줄 수 없어. 너한테 손해라고 엄청. 그러니까 그냥 집중해서 봐. 마찬가지야. 엎드려 자는 애들 진짜 많을 거고 시끄러운 애들도 많을 거고 난리 부를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다 필요 없어. 야, 수능장에서도 빌런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럼 걔 탓하면서 다음 연도를 기약할 거야? 걔가 너네 1년을 보상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있던 없던 내가 집중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 끝까지 풀라고. 시간 1분도 허투루 쓰지 말란 말이야. 한국사를 풀었더니 시간이 막 20분이 나와버렸어. 30분 동안 보는데 그 20분 동안 가상사를 보든지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뭘 과탐 같은 거 외울고 하고 쓰고 있던지 이런 연습을 하란 말이야. 그 당시에 시험 보고 나면 끝이야. 그때 엎어서 자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내 컨디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멍청한 짓들을 함으로 인해서 수능을 망칠 거야. 그래서 말란 말이야. 알겠어? 너네는 화학이 지금 어렵지만 우리 때 화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화학 시험 보고 나면 15분이 남았어. 근데 그때 동안 다음 시간인 생명을 보기 위해서 생명 외울 것들을 한 번에 쭉 썼어. 나열했어. 1단원부터 해가지고 외우면 써갔단 말이야. 15분 동안 시간이 남으니까. 이해했어?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했단 말이야. 맨 마지막 이제 물리투 시간에는 그때도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래도 그냥 봤어. 다시 검사하고 뭐하고 다시 돌렸단 말이지, 그치? 제발 부탁해. 국어, 영어, 수학 버리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됐지? 네. 수능같이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우리 목요일에 부모를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아니, 그날 풀어줄 거니까 가져와야지, 정말. 아시겠죠? 안 어려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쉽진 않을 거야. 안 어렵다지 쉽다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고 푸세요. 수고하셨습니다.